네, 오늘은요, 항성이랑 도리포리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항성은 좀 재미로 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피곤한 게 항성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항성을 가지고서 해석을 안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항성까지 끌어다 쓸 필요가 있는가? 괜히 해석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차트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항상 걸리는 거 있나? 항상 쓸 수 있는 거 있나? 이제 이런 거 이런 재미 그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걸로 뽑을게요. 귀찮아요. 네, 이렇게 차트를 뽑았어요. 아무 설정도 없이 디폴트로 뽑히는 이 차트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표하는 항성들이 있어요. 항성이 일단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성, 과학적 정의에 의거한 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별, 이게 항성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항성인가? 아니죠.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뿐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땡,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도 땡, 유일하게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항성 취급을 받는 애죠. 그래서 엄연히 태양도 항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항성 효과가 이제 카즘이라는 효과거든요. 태양과 매우 가까운 도수, 환경 그리고 황위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도수상으로 거의 완벽한 파틀 회합을 이루는 경우에 이제 카즘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은 이제 항성과 컨정션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큰 이벤트로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드물죠. 태양마저도 그런 게 드물어요. 태양마저도 드문데, 왜냐면요, 태양과 다른 행성이 정확하게 이제 카즈미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지 없을지도 애매하죠.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닌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가? 뭐 어쨌거나요. 있어봐야 뭐 한두 명 정도 되겠죠. 정말 많이 쳐봐야 10명? 어쨌든 태양은 일단 논외로 할게요. 태양도 항성에는 취급이 되는데, 태양의 항성화에 대한 부분들, 적당히 카즈미에 대한 것,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태양의 언더 선빔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카즈미를 얻으려면 조건 되게 까다로워요. 환경이랑 황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도수상으로 해서도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세 박자가 다 맞아야 오케이가 떨어지는 게 항성과의 컨정션인데, 그거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확률이 적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 12가지의 별자리들 외로도 다른 별자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항성에서만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기에는 백조 자리 없어요. 검은고 자리 없어요. 그리고 뭐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없고, 오리온 자리가 쌍둥이 자리인가? 아니, 다른데? 오리온 자리 없고, 뱀주인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큰 곰 자리, 작은 곰 자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막 한 몇십 가지의 별자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성으로서 행성과 컨정션 하면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성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그 별자리의 신화를 알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신화적 해석에 의거한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항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다 쓸 수 있는가,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기법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요, 항성은 등급이라는 게 매겨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1등급부터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요. 등급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힘이 떨어져요. 1등급부터가 아니라 0등급이나 마이너스 1등급이나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가장 힘이 센 그런 애들이 로얄스타라는 이름을 얻고 그게 약 20개 정도의 항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보라 홀딩에 20가지 항성들이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등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등급으로 따지지 않고요. 겉보기 등급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더 밝은 애. 절대 등급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다 똑같은 거리에 두고서 그걸 가지고 밝기를 따지는 건데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3.26광년, 즉 1파섹이라는 그런 거리의 모든 항성들을 놓고서 그들의 그 밝기를 측정을 한 게 절대 등급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겉보기 등급은 그냥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더 밝은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전점성술은 절대 등급으로 안 따지고요. 겉보기 등급으로 따져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으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얄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런 로얄 스타들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20가지 정도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리 가장 유명한 애들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해요. 이제 그 항성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에 픽스드 스타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어딨어? 여기 있어요. 픽스드 스타. 친절하죠? 이렇게 30개나 있어요. 정말 친절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친절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쫙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다 무조건 다 본다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도 몇몇 개는 걸러내야 돼요. 일단은 미라크 뺍니다. 미라크 빼고요. 황소 자리에 알마크 얘도 빼요. 그 다음에 3번 알골. 알골 되게 세요. 얘 위험합니다. 흉성화된 항성인데요. 잘못 엮이면은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잔인한 항성이에요. 얘가. 그래서 엄청난 대흉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애거든요. 지금이 그건데? 잠시만요. 2016년 9월 24일 21시 20분 하고서 인천으로 뽑아볼게요. 아, 인천 없구나. 설마 튕기진 않겠지. 역시 좋았어. add. 그래서 열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어딨지? 아니네. 지금 알골이랑이 아니라 다른 애인가 보구나. 안타레스네.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어쨌든 계속 할게요. 어쨌든 알골이랑 잘못 엮이면은 정말 피봅니다. 여기 나오는 게요. 롱기튜드, 레티튜드,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중요합니다. 이게 환경이랑 황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투사해가지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도수도 맞아야 되고요. 그 도수도 맞아야 돼요. 근데 얘는 황위가 0도에 가까이 있지 않고 22도씩이나 돼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많이 발휘를 한다 해나? 그래서 그 항성들 보면요, 여기가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가까이 딱 떨어지는 애가요, 레굴루스랑요, 주벤 엘게누비, 얘 이렇게 두 개? 해도 추가적으로 스피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외 애들은 다 도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를 정말 사용을 할 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2D로 보여주는 차트 있잖아요. 이런 차트로는 항성이 정확하게 걸리는지는 알기 힘들고요. Z9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거나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지평선 쪽에 어떤 항성이 걸리는지를 직접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어쨌든 순서대로 알골, 그 다음에 알키오네, 그리고 알데바란. 네, 중요합니다. 알데바란도 중요합니다. 알데바란, 얘도 흉성화된 항성이에요. 리겔 중요하고요. 폴라리스도 중요하고요. 베텔게우스,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중요하고요. 카노푸스도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스터는, 글쎄요, 캐스터는 패스하고, 폴룩스, 그 다음에 프로키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거 빼고요, 얘도 빼고요, 얘도 뺍니다. 레굴루스, 그 다음에 데네볼라, 그리고 이거 빼고요, 스피카, 악투루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주벤 엘게노비, 주벤 엘샤말리, 우누가라이, 그 다음에 붕굴라, 안타레스, 베가, 그 다음에 포마라우트, 이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항성들이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항성들이에요. 따로 적어드릴게요. 지금 항성들이 도수가 밀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밀렸어요. 그래서요, 이게 좀 밀려서 세차 운동 때문에 이게 밀려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거를요, 여기 아야남사라는 게 있어요. 아야남사에서 이거를 라이리로 바꿔올게요. 라이리로 바꾸면 뿅, 차트가 바뀝니다. 이거 보고서 다시 적어드릴게요. 알골, 알데바란, 리겔, 폴라리스, 베텔, 기우스, 시리우스, 카노푸스, 폴룩스, 프로키온, 그 다음에 레굴루스, 그 다음에 데네볼라, 그 다음에 스피카, 악투루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젠마 빼고 주벤 엘게누비, 그 다음에 주벤 엘샤말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누칼하이, 그 다음에 붕굴라, 그 다음에 안타레스, 베가, 포말하오트, 이렇게 해요.
얘네가요 중요한 항성들이에요. 쭉 다시 적을게요. 굉장히 글자가 코딱지만 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폰트 좀 키워야지. 폰트 한 18포인트 이 정도. 쭉. 얘 몇 마리지?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딱 20개네요. 제가 꼽은 게 딱 20개네. 어휴. 아마 여기서 몇몇 개는 빠지고 다른 몇몇 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를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점성술 차트를요, 그 고전 점성술이 아니라 인도에서 사용되는 그 황독의 점성술로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면요, 이 알데바란이 황소의 눈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레굴루스는요 사자의 심장을 말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알데바라는 황소의 눈을 말해주는 그 지금 도수의 위치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안타레스는 그 집게 발일걸요? 집게 발인지 그 전갈의 입인지 아니면은 그 전갈의 독침 쪽을 말하는 건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타레스랑 알데바란이랑 거의 오포지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갈자 15도 54분 04초고요. 여기가 알데바란은 15도 55분 58초예요. 서로 오포지션으로 마주보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요 같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항성이에요. 확률상 같이 걸리기 쉬워요, 얘네가. 그리고 항성에 대한 그 흉성이랑 길성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항성들도. 그 급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로얄스타라고 불리는 전쟁의 별들이 있는데요. 전쟁의 별은 첫 번째 리겔, 그리고 두 번째 베텔게우스, 그리고 세 번째 레굴루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였더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4개 정도 있어요. 네, 신화 알면 정말 재밌어요. 이 항성편은 신화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신화를 하나도 몰라서 설명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재밌어요, 정말. 하여튼 그래서 그 4대 로얄스타가 따로 있거든. 그 로얄스타라고 하나 걔네들을? 하여튼 전쟁의 별을 말해주는 전쟁의 별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왜 전쟁의 별이냐? 대부분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흉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룩해요. 그래서 전쟁의 별이라고 해요. 상대방과 싸워요. 상대방과 싸우고 상대방과 경쟁하고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뭔가를 해서 그 결과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자신의 직분이 올라가고 자신이 승진하고 자신의 거느리는 게 더 많아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성공을 의미해주는 항성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몰락도 쉽습니다.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요. 내려갈 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훅 갔다가 한 번에 훅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흉한 의미에서는 알골과 알데바란, 그리고 여기 안타레스, 이 세 개가 많이 흉해요. 그리고 주벤 엘게누비도 좀 많이 흉한 항성으로 불리고요. 네, 외로는 딱히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아주 흉하진 않지만 좀 위험한 항성은 오누가라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악투루스, 얘네 2개 항성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길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항성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첫 번째 시리우스. 얘는 천랑섬이라고 불리는 길성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쌍둥이 자리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대박 구간이에요. 쌍둥이 자리가 항성 대박 구간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쪽에 항성들이 엄청 포진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잘만 걸리면 정말 대박 나거든요. 그리고 근데 얘네가 지금 도수가 옮겨졌어요.
얘는 도수 옮겨져서 고전점 성소에서는 지금 도수가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원래는 쌍둥이 자리에 소속돼 있는 항성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차이 세차 운동 때문에 이게 다 뒤엉켜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스피카, 얘도 굉장히 길한 항성이에요. 스피카가요 정말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요. 정말 그냥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와 막 이렇게 막 뜨는 그런 엄청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는 항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악투루스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스피카보다 악투루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스피카에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엘샤말리 얘도 어느 정도 길성으로는 취급이 되는데요. 아마 얘가 로얄스타 쪽에 소속이 돼 있었나? 주벤 엘샤말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 처녀자리의 보리삭이군요. 그게요. 주벤 엘샤말리는 자신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적들이 결국에는 불행해져서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항상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자세하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포마라우트 얘도 굉장히 큰 길성입니다. 물고기 자리 있어서 고전정성술에서 물고기 자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거였군요. 물병 자리였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배가도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의 항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차트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라이징, 선셋.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항성이 어센던트에 걸리는 거. 그러니까,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거. 요거랑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지고 있는 항성.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 천정점, 그러니까 하늘의 꼭대기에 걸린 항성. 이제 얘네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이제 그 천저점에 걸린 항성들. 이렇게 해서 앵글 포인트, 정확하게 이제 앵글 포인트에 걸린 항성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방법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제가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이제 항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건데 대부분은 그게 없어요. 대부분은 여기 보면 지금 많이 걸려 있죠. 여기 1하우스에 알키온에 걸려 있네요. 1하우스에 알키온에 걸려 있고요. 10하우스에 지금 포지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컨정션만 의미 있어요. 토성이 안타레스 걸리네요. 대박. 토성이 안타레스, 달에 카노푸스. 그리고 1하우스에 알키온에 이렇게 걸리네요. 엄청나다, 엄청나. 그러면요, 좀만 더 자세하게 보죠. 일단은 안타레스 걸린 토성부터 먼저 보죠. 안타레스 테이블 피트스타 보면요 토성에 안타레스가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어딨어 안타레스 나와라. 뭐가 여기 있다. 사수자리
9도 59분 31초라고 돼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4도 34분 21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환경 황도인가 뭐 황도 황이 뭐 대충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토성이 어디 있지? 지금 토성이요. 여기 있네요. 11도 10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 걸린 걸로 나오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거는 도수가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접근 반도 그다음에 분리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각으로 들어갔을 때 오차가 1도의 절반, 즉 30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각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각이 멀어지는 거죠. 컨정션을 하고 그리고 멀어져요. 그때 분리각으로는 15분 정도가 떨어져야 15분 안에 있어야 유효한 그 회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근데 얘는 의미 없어요. 얘는 버리고요. 달 15도 50분이죠. 계절이 15도 50분이면 아까 뭐였더라? 15도 50분인데 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얘도 카노포스랑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하우스 나왔죠? 1하우스가 지금 4도? 4도 정도 되는 건데 쌍둥이 4도? 아니 쌍둥이 4도인데 이걸 왜 컨정션으로 표기하는 거지? 이상하네. 참 없어요. 쌍둥이도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거 항상 걸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좀 옮겨볼까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조금만 옮겨보도록. 아니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요. 토성은 앵글하우스 있어요. 토성은 앵글하우스 있고, 달은 지금 이하우스 있어요. 만약에 이하우스에 카노포스가 걸린다고 해도 쟤들이 힘 못 써요. 일단은 얘도 앵글 룰을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앵글이 있어야 돼요. 앵글에 항성이 걸려야 되고요. 항성이 걸릴 때 감흥점, 즉 차트의 감흥점이 MC, IC, DSC, ASC 얘네들에 걸리면은 좋고 얘네들한테 걸리지 않더라도 행성이랑 같이 컨정션해서 걸리면은 그 행성에 항성이 덧칠돼요. 그래서 덧칠이에요. 그래서 그 행성에 항성이 지니는 그런 의미가 다시 덧칠이 돼서 다른 의미의 행성으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또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홀사인으로 앵글, 포르투나 기준으로 앵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은 정말 좋은데 그런 것까지 다 만족을 하면서 항성까지 제대로 빼박으로 딱 걸렸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항성이 지금 이게 단면으로만 보여져서 그런데요. 아, 이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편한데 이거 프로그램이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지금 몰라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 이게 지평선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평선에서 어떤 항성이 딱 걸리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 2D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이 항성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다른 항성이 걸려요.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뭐가 걸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행성이 걸리는지 태어날 때 어떤 항성이 걸리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거 이제 그런 기법이 앵그레버스라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PD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파란 기법도 있거든요. 파란은 어떤 행성이 앵글에 있을 때 그러니까 ASC나 MC나 IC나 DSC에 컨정션 하고 있을 때 동시에 천정점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앵글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걸리는 항성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그 기법 중 그 파란 기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차마
직접 실전 해석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점성술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어요. 아스트롤로지 랩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예제자료로서 그 좀 더 뛰어나신 분들이 올려놓은 분석 차트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나중에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항성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제 홍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홍보도 하게 됩니다. 제 실력이 미천한 관계로. 네, 주소를 따로 적어드리자면은 cafe.naver.com에 아마 아스트롤로지 랩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하는 거죠. 저도 여기서 홍보했어요. 여기랑 점성술 놀이터에서 공부했거든요. 마블비는 제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좀 도움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카페고요. 어쨌든 항성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